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아주 조금 좋은 일반고 고3입니다. 안 돼요. 질문하지 마. 안 돼. 더 하지 마. 아니야. X.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벌써 2주 후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 학기가 되면 또는 새로운 학년이 되면 이것저것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버클래스 카페에 새 학기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올려주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너무 많았는데 그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들은 학교 생활 전반과 관련한 질문들만 모아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달고 사는 스마트폰,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으면요. 할 수 있으실까요?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워낙 많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는 저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저희 세대 때는 없었던 환경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너무나 당연한 내 주변의 물리적 환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부정하거나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휴식기자 놀이라는 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폰과 관련돼선 자녀와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자녀의 핸드폰 사용 관리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커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자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이거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어서 사적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학년 때는 솔직히 그러한 진로에 대한 나의 뚜렷한 것 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있어도 생기부를 만드는 게 어느 계열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고1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딱히 매우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2학년 1학기의 과목의 구조를 보고 가장 유리한 계열을 선정하시는 걸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고1 처음 하는 고등학교 학부모 상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도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건 학년마다 상담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튼 고1은 입시와 관련된 학부모 상담을 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한테 설명하거나 부탁드리는 자리로 상담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2, 고3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2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나 학과를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려야 될까요? 라는 약간의 동기부여? 그래서 앞으로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학교에 걸맞는 자료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3학년은 실전입니다. 이제는 내 학기 성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는 단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학기의 성적이 거의 우리 아이의 최종 성적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요 등급에서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레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배들은 요 등급대에서 수시에서 종합과 교과를 어떻게 쓸고 주로 뭐로 붙었는지, 우리 학교의 주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겪는 고등학교 생활, 자기주도적 공부 습관 어떻게 형성하죠? 이제 고1 올라오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새로이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그 이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아이들은 매우 자기주도적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끝까지 학원과 과외와 숙제에 의존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이면 좋아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많이 받고 그것을 해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장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자기 주도적이어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이들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임원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어떤 시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가끔 생기부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임원이라고 해서 리더십이나 공동체성이 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임원이 아니고 그냥 학급의 구성원이어도 훨씬 더 리더십이나 갈등을 조절하는 중재자로서의 서술이 더 잘 드러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더 좋게 제가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반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리더십에 점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학급 임원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
따라서 생기부에 더 구체적인 반영이 가능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이 아이를 이뻐하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아무래도 내 일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중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장을 이뻐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뻐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 써주시진 않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그 반장을 했을 때 이거 점수 플러스가 있어서 제가 산출되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1명? 2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로 미정인 아이는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자꾸 동아리를 진로와 엮어서 어떤 동아리를 가면 더 유리하더라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아리는 이 아이의 흥미에 맞춰서 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진로와 맞춰서 가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그 학교에서의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대표 동아리를 들어가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뭐 나는 컴도 싫고 뭐도 싫고 실험도 싫고 하면 그냥 수학 또는 과학 이런 식으로 조금 기초학문 동아리로 들어가셔서 그냥 그 개념에 대한 심화를 하시면 그걸로 어떤 계열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 생각 없이 보드게임 동아리를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학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과학탐구 동아리 들어가면 되겠죠? 보드게임 동아리도 확통하고 묶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는 없는 것과 같은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대나 약대 간 친구들 중에서 1학년 때 뭐 축구 동아리나 농구 동아리 하는 친구들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거의 수학 전리, 포물선, 힘, 물리 이런 걸로 엮으면 그런 동아리도 나쁜 동아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동아리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내가 어떠한 흥미를 갖고 그걸 얼마나 깊이 서술을 했느냐예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든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수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은미체 과목들도 모두 잘 챙겨야 되나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학추는 전교과 은미체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신이 비슷할 경우 B가 나올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고요. 그 외 나머지에서는 그 기타 과목, 교양 과목의 진로 과목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아니라 1학년인 학생이거나 2학년인 학생이라면 내가 고대를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이건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PC 받지 마시고, 그거 A 받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A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학년 내신 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 3학년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전체 2등급 중반일 것 같은데 2등급 중반이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요? 정말 이런 질문 이제 그만 받고 싶은데요. 올리고 얘기하세요. 지금 질문한 뉘앙스를 보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이 오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허황된 질문은 원서가 끝나고 수시정시 합격이 발표될 때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안 나오는 한 과목은 아예 포기하고 다른 과목들로 내신 성적을 채우면 입시에 불리할까요? 네. 학종에서는 다른 과목 대비 주요 과목이 어떤 과목의 내신의 괴리 차이가 크면 분명히 불리합니다. 성실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게 이과인데 사회이거나 또는 문과인데 과학이거나 아니면 기가거나 한문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나는 교과 전형을 국수형 과를 쓰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학생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쉽게 버리는 친구는 다른 것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가긴 어려워요. 내 눈 앞에 있는 허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잘 넘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입시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벌써부터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은 무조건 내신 챙기라는 윤여정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특은 고2부터 제대로 신경 써야 하는 건지, 고1에도 어느 정도 세특은 챙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불리한 내신을 생기부로 커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1학년 때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된 친구라면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활동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걸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학년 생기부에 뭐가 없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 2학년 때 생기부가 빈약한데 3학년 한 학기 생기부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많이 뒤집지는 못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나와줘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뒤집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1, 2학년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우리 학교의 환경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시도했는데 좌절됐거나예요.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 때 쉬울까라는 측면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뒤집기 위해서는 생기부 서술의 구체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그 방법을 몰라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그걸 바로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 학기에 생기부 서술이 없는데 한 학기의 생기부 서술만으로 이 4개 학기를 모두 다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학년 때부터는 모든 활동, 모든 세특이 좋진 않아도 돼요. 대신에 특정 활동이나 특정 세특에서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술이 그래도 최소한 3, 4개는 나와줘야 한다. 생기부 작성할 때 부모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저희 나이 때 부모님들도 보면 아이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입시 정보를 모아보고 이것 갖고 얘기를 하시는 수준까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이러한 입시 유튜브나 또는 입학 3단 간 같은 거 보면 노하우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문 기사나 칼럼이나 또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스크랩해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정보들 중에 이 아이가 한 활동하고 연계되는 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연계되는 게 있대. 너 이거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말로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계열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는 그 계열과 관련된 정보는 유튜브나 또는 신문에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를 좀 틈날 때마다 스크랩해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 생기부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나요? 생기부 평가 방식에는 현재까지는 변화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생기부 평가 방식의 변화는 오히려 2022학년도 이전보다 2022학년도에서 2024학년도의 평가 방식이 가장 많이 지금 바뀌었고요. 이 평가 방식에 근거해서 지금 2024하고 2027학년도의 입시가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평가 방식은 거의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 외적인 변화, 대학 선발 방식의 변화가 존재할 겁니다. 면접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접의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런 대학의 자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고요. 우리 그거는 내년 2026년 4월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거와 관련된 고민을 하셔봤자 없다.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낮을 때 그 과목의 세특이 좋다면 평가할 때 조금 보완이 될까요? 약간은 보완이 되지만 숫자로 보이는 것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하거나 진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숫자로 보이는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호기심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서술이 있다면 일정 부분 보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치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도 중요도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네. 생기부는 1번부터 9번 항목이 있어요. 1, 2, 3, 4, 5, 7, 8 합친 것보다 6번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6번이 뭘까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전체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거나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정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가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4탐런 해도 늦지 않겠죠? 시기적으로는 네. 지금 정도로 바꾼다고 하면 4탐 런을 하는 데 있어서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3모 이후로 바꾸기도 하고 6모 이후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바꾸는 건 적정 시기에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입니다.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아주 조금 좋은 일반고 고3입니다. 안 돼요. 질문하지 마. 안 돼. 더 하지 마. 아니야. X. 내신은 3점 중반대, 모의고사는 평균 2에서 3등급.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현역은 무조건
수시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시로 틀까요? 수시로 끌까요? 아니요. 용어 보고 얘기하세요. 고2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쉬워요. 그러니까 수능 수준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학교 시험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5만 명 이상의 재수생이 미유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수생이 유입이 돼도 2등급을 버틸 거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가 최소 2번은 업그레이드 돼요. 3모 때 한 번 어려워지고요. 평가원 모의고사 되면 한 번 어려워집니다. 내가 그 난이도의 준킬러나 킬러가 나왔을 때도 그 등급이 나올까요? 아니, 이 고2 모의고사 갖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수능은 3등급 중후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파이터냐 정시 파이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학기 Q&A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수시 시즌 또는 뭐 고교 선택 시즌 또는 뭐 새학기 이럴 때 우리 유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한 걸 이렇게 모아서 답변을 좀 날 것 그대로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분하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클 식구들하고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좀 고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2월 19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약간 떨리기는 하는데요. 같이 참여하시고 더 좋은 정보, 다양한 내용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